방송 제목,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아베 트럼프에게 큰소리 뻥뻥 치다가 자국 기업들에게 뒤통수 맞는 현재 상황,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안건들이 오갈지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민감한 사항인 대북 관련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 등이 핵심 의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은 필수적이며 흔들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현대자동차가 2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자율주행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LNG, 액화 천연가스를 11조 원 어치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이 그 근거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간에 많은 이슈를 낳았었던 지소미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죠. 미 국무부 역시 실망스럽다, 우려스럽다라는 멘션을 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소미아는 이번 회담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죠. 북한 미사일을 포함한 대북 정보, 군사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협정이지만 체결 당시에 미국의 의중, 중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북한과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비판하고 우려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미 국무부 측에서만 멘션이 나왔었지,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이나 불편함을 표출하거나 한 적은 없었고, 이번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더 관심 있는 것은 방위비 문제죠.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대략 6조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이 부담하는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요 골자인데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원칙적으로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르면 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었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작년보다 8% 인상한 1조 원 정도,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미국 측은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을 6조 원 가까이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미국의 입장은 이거죠.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략자산들의 전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소파에 어긋난다, 과도한 증액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혀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방위비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과연 독립적인 사안인가, 아니면 상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했던 시점이 먼저였죠. 지속적으로 수차례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급해 왔었고, 이미 지난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됐다고 SNS를 통해서 예고하기도 했었죠. 사실 트럼프의 절대적인 관심사는 이쪽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견고한 한미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미국에게 적당한 수준의 동맹의 증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보편적인 시각이었고, 여기에 방위비 인상 압박과 맞물려서 이를 적당히 희석시킬 만한, 상쇄할 만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주요한 카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미국산 무기 구매 금액의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그 외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앞으로 3년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표한 미국의 2008년에서 2017년 10년 동안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구입한 무기의 총액은 7조 억 정도여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바로 다음 순위였고요.
다른 동맹국인 일본이 4조억 원을 조금 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수입해 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측에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역시 애초에 방위비를 5배, 6배 이렇게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빌미로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을 압박하는 목적이 깔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방위비 협상 이전에 또 한 번 트럼프가 무기 수입에 대한 멘션을 다시 한 것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의도한 바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었나, 우회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미국과 큰 액수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구입에도 자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미 내년 재선을 염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을 상대로 한 무기 수출 증액을 본인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방위비의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카드를 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안보 문제를 두고 너무 숫자, 계산에만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돈으로만 따지기보다는 한미 동맹의 내실, 결속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더 강한 안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재 1년 단위인 협상 주기, 이렇게 매년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갈등, 오해가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협상 주기를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방위 분담금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다음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몇 주 전에 있었었죠.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를 대량 구매해 줄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에게 지나치게 퍼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퍼주기 협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본 내에서 이러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수천억 규모의 사료용 옥수수, 원래는 중국이 구매하려고 했다가 쌩깐 건데요. 이것을 일본이 대신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 일본 기업, 일본의 민간은 일본 정부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며 강조해서 말했던 트럼프였죠. 이렇게 아베가 트럼프에게 사전 내부적인 조율 없이, 대책 없이 이렇게 옥수수 구매를 약속했지만 일본 업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사료회사들의 의중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옥수수 사료가 필요하다, 추가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아베는 옥수수 구입을 약속하면서 이 자국 내에서 벌레에 의한 사료용 옥수수의 피해가 크다면서 그 수입 배경을 밝혔지만 실제 업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전혀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도쿄신문은 이렇게 일본 업계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 만큼 이 옥수수 문제가 혹여나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옥수수 생산 농가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중부 콘달트 지대에 몰려있는 만큼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이 자동차 부품 관세 폐지를 미국에게 얻어내지 못했죠.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라는 내용은 협정에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명목상의 문구일 뿐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본의 핵심 현안은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는 당분간 실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육류의 관세만 낮아지고 일본이 미국산 옥수수의 대량 수입을 약속한 것은 밸런스가 맞는 협상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 24일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 관계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재계 인사가 양국의 경제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경제인 회의가 24일 서울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한일 간의 분쟁으로 양국 간의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양국 정부 관계 복구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한일 경제인 회의는 1969년 시작 이후 매년 열렸으나 올해엔 한일 관계 악화로 무산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내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측 주최 단체인 한일경제협회의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한일 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확산에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일본계 기업 등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어 관광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인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크게 우려하며 한일 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절실한 문제라면서
이번 갈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재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인들이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양국 경제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바뀌지 않는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한편 24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트위터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현재 국제인권법의 개념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하면서 아베 총리가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오라라며 아베 정권을 향해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인들과 옳은 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의 뜻이 아베 정권의 귀에 전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